해바라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컵라면도 해바라기 씨유를 사용한 참깨라면만 먹습니다. 농담입니다. 여튼 그림을 그리려면 배가 든든해야 하기 때문에 후다닥 컵라면을 비웁니다. 해바라기 씨유를 사용해서 그런지 맛있었습니다. 자꾸 해바라기 거리니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가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은 크레파스로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마스킹 테이프로 마스킹 작업을 해줍니다. 언제나처럼 꼼꼼하게 해줍니다. 마스킹 작업이 끝났습니다. 부러진 흰색 크레파스를 도화지에 전체적으로 칠해줍니다. 이러면 위에 색을 올렸을 때 색이 부드럽게 칠해지고 손으로 문질렀을 때 색이 잘 섞이게 됩니다. 흰색을 잘 칠해주고 배경을 먼저 작업해줍니다. 해바라기를 먼저 그리면 후에 배경을 꼼꼼하게 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먼저 칠해주는 것이 작업하기 수월합니다. 그러면 해바라기를 그릴 때 배경이 묻어나지 않냐고요? 크레파스의 특성을 활용하면 색을 밀어내며 위에 올리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과 하늘색으로 배경을 칠해주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스케치를 해줍니다. 오늘도 역시나 노란색으로 스케치를 해주었습니다. 간략적인 스케치를 끝내고 흰색 크레파스로 꽃과 화병이 들어갈 부분을 칠해줍니다. 보이시나요? 배경색이 밀려나며 흰색이 깔리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저렇게 밀려난 부스러기들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저걸 손으로 막 치우면 지저분하게 그림에 묻어나게 됩니다. 입으로 살살 불어 치워줍니다. 침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케치를 끝냈으면 해바라기에 꽃잎을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고흐가 자주 사용했던 노란색으로 해바라기의 꽃잎을 한 장 한 장 그려줍니다. 힘을 주어 꾹 눌러서 시작점을 찍고 꽃잎 끝으로 갈수록 힘을 빼줍니다. 그러면 크레파스로 아주 쉽게 꽃잎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위쪽 해바라기에 꽃잎들을 그려줍니다. 꽃잎들을 그릴 때는 너무 같은 방향으로만 그리면 인공적인 느낌이 납니다. 최대한 불규칙적으로 방향을 주어 살아있는 생화의 느낌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크레파스로 힘을 꾹 주어 꽃잎을 그리다 보면 부러집니다. 오늘도 저의 숨겨진 슈퍼파워가 발동하고 말았습니다. 여튼 노란색으로 꽃잎을 다 그려주었다면 갈색과 검정색으로 해바라기의 중심 부분을 칠해줍니다. 여기서 잠시 해바라기의 짧은 상식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바라기가 큰 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바라기는 사실 평평한 원판 위에 두 가지 모양의 수많은 꽃이 모여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편의상 꽃잎이라고 말한 것은 설상화, 지금 그리고 있는 중심부의 아주 작은 부분들은 관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찍고 있는 점 하나하나가 꽃 한 송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꽃들이 모여 하나의 모양을 이루는 것을 꽃차례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해바라기 꽃은 매우 작으며 그 작고 수많은 꽃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꽃 차례를 만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설명을 하는 사이 화면 속에 제가 해바라기를 어느 정도 그렸습니다. 손이 참 빠른 친구입니다.
주황색으로 외곽선을 정리해서 해바라기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외곽선을 정리하면서 중간중간 색들을 채워 넣어줍니다. 이제 오늘의 비장의 무기가 등장할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도구는 60세 크레파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칠해진 크레파스를 긁어내는 도구인 것 같은데 정확한 명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의 이름을 아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튼 일단은 이 도구를 스크래퍼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크래퍼로 외곽선의 두꺼운 선을 긁어내어 얇고 경계 구분이 명확해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그림의 인상이 또렷해집니다. 저번 작업에서 이 강력한 도구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인간은 끝없이 성장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맨 위의 꽃들을 다 그려주고 아랫부분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고흐의 해바라기는 활짝 핀 꽃과 시들어버린 꽃이 공존하여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의 꽃은 다 시들어버린 모습입니다. 밑색을 깔아주고 외곽을 정리한 뒤 스크래퍼로 안쪽에 디테일한 묘사를 해줍니다. 오른쪽에 점차 시들어가는 꽃을 한 송이 그려주었습니다. 스크래퍼를 사용하면 크레파스로 그리기 어려운 날카로운 부분의 묘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바라기가 시들고 나면 중앙에 수많은 씨앗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해바라기 씨앗을 드셔보셨나요? 저는 어릴 적에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한 움큼 집어 주머니에 넣고 학교에 등교하며 오물오물 씹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먹었던 해바라기 씨는 참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해바라기를 어느 정도 그리고 나면 화병을 그려주어 그림을 완성합니다.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주고 다음 작업을 위해 다시 마스킹 작업을 해줍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다 붙이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냐고요? 그러게요. 과거에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농담이고, 그러면 영상에서의 드라마틱한 느낌이 덜해집니다. 아마도요. 마스킹 작업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흰색을 깔아줍니다. 이러다 보면 흰색 크레파스는 금방 다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흰색 크레파스 때문에 또 60색 크레파스를 사야 하는 것일까요? 낮게 판매하는 곳을 보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빠른 작업을 위해 하늘색 크레파스의 포장을 제거했습니다. 저렇게 넓은 면의 크레파스를 잘 문지르려면 발달된 2두와 3두가 필요합니다. 저거 하고 근육통으로 3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배경을 전부 칠하고 나니 해바라기가 너무 사각형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너무 부자연스럽고 인공적으로 느껴집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 추가로 몇 송이의 해바라기를 그려주었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해바라기는 수많은 꽃송이의 집합체입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수천 송이의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00송이의 해바라기를 추가해주니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빨리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황혼이 올 무렵까지 해바라기를 그린다. 그래서 저는 고흐가 해바라기를 그리며 보았을 해와 달을 그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달의 자리를 잡아주고 따사로운 햇살을 크레파스로 힘주어 그리다 보면 부러집니다. 오늘 슈퍼파워가 여러 번 발동하네요. 어느 비밀단체에서 이 영상을 본다면
저는 슈퍼솔저 혈청을 만들기 위한 실험체로 끌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햇살 부분을 적당히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흰색 크레파스로 문질러주면 자연스럽게 색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크레파스로 색을 올려주면 또 부러집니다. 오늘 몇 개를 부러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밤하늘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색 크레파스로 힘을 주어 칠하다 보면 이번에는 안 부러졌습니다. 잘 칠해주고 흰색 크레파스로 문질러 색을 부드럽게 칠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배경의 색들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배경이 어느 정도 깔렸으면 밤하늘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달빛을 문질러 표현해줍니다. 적당히 힘을 주어 칠하면 아래색이 밀려나며 달빛이 칠해지게 됩니다. 주변부를 좀 더 어둡게 남색으로 깔아주고 흰색으로 별과 별빛의 흐름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레몬색과 노란색으로 빛나는 별들을 넣어줍니다. 이제 선을 콕콕 그어 고흐 작품 특유의 질감과 흐름을 표현해줍니다. 이때는 여러가지 색을 조합해서 찬찬히 레이어를 쌓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색의 레이어가 다양해지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번지는 듯한 달빛과 별빛도 표현해줍니다. 그림을 진행하며 디테일을 그리고 수정을 거듭하며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달이 떠있는 쪽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태양이 떠있는 쪽을 그려보겠습니다. 은은하게 곡선으로 퍼지는 달빛과는 다르게 햇빛은 직선의 느낌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방향을 잡아주고 크레파스로 찍어서 내리쬐는 햇살을 표현해줍니다. 마치 한 마리의 딱따구리가 된 것만 같습니다. 리듬을 타며 흥겹게 작업해줍니다. 그러면서도 방향과 각도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10배속으로 보고 있어서 빨라 보이지만 실제로도 제법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햇살의 표현이 마무리되면 뭉그러진 태양을 좀 더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디테일을 잡아주고 조심스럽게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나면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완성입니다. 해바라기의 꽃말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다림과 애모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해바라기를 그려서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리실 때 제 유튜브 틀어놓고 그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살롱 주인장 김작가였습니다.